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9회말 역전수학의 환희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다항식의 곱셈 첫 번째 시간으로 지수법칙에 대해서 너희들하고 공부를 할 건데, 이 지수법칙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난이도는 이렇게 하 1점차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3대4 한 명 출루시키고 한 번 홈런 치면, 한 명만 출루시키고 홈런 치면은 역전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히 선생님하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수 법칙들을 적어놨는데, 너희들이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꼼꼼히 조금 읽어볼 필요성이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 A와 B. 자, 여기서 A와 B는 뭐를 말하는 거야? 요 A, 그 다음에 요 B를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실수래. A와 B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운 뭐를 의미하는 걸까?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어? 거듭제곱 배웠지? 자, 선생님이 밑에다 한번 써볼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A의 세제곱. 자, 여기에서 요 곱해진 횟수, 요거를 뭐라고 그래? 지수. 그 다음에 곱해진 문자, 얘를 뭐라고 그래? 자, 밑이라고 한단 말이야. 밑에 있으니까 밑,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요 A와 요 B는 밑을 말하는 거야. 요 A와 B는. 근데 얘가 실수래. 자, 그 다음에 M과 N은 뭐야? 자연수래. M과 N은 뭐를 말하는 거야? 요 M과 N은 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수를 말하는 거겠지. 얘네들은 지수를 말하는 거겠지. 이게 뭐래? 자연수일 때, 자연수라는 얘기야.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야. 다음과 같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여기 또 보자.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에서는 성립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항식을 말하는 거야. 다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은 선생님이 뭐라겠어?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겠지. 곱으로만. 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순화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런 다항식에 뭐를 한다 우리가? 곱을 계산할 때야. 덧셈을 계산할 때가 아니라 곱을 계산할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항들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지수법칙을 해야 이 지수법칙이 조금 더 너희들 입장에서는 쉬워지고 이해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항상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세하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핵심 개념 파악. 일루로 보낼 때는 자, 요 두 가지. 1번과 2번. 자, 1번과 2번. 요것만 1루에서는 선생님이 배울 거야. 2루에서는 3, 4. 그 다음에 5는 3루에서는 5.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같이 풀어보는 거는 홈런.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진행을 할게. 지수법칙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한번 선생님하고 볼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볼게.
지수의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지수의 합법칙. 2번은 지수의 곱법칙. 자, 이렇게 지수의 합법칙과 지수의 곱법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울 건데, 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 지수의 합법칙에 근데 특징이 있어. 너희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수의 합법칙에서 꼭 뭐가 같아야 돼? 지수의 합법칙은 요 밑이 같아야 돼. 요 밑이 같아야 되는데, 밑이 다를 때도 막 사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 그런 갈망이 느껴지나봐. 안 되는 거야. 지수의 합법칙은 항상 뭐가? 지수의 밑이 같을 때만 우리는 지수의 합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를 너희 꼭 명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지수의 합법칙 예를 한번 들어볼게. 1번 예를 들어서 밑이 같아야 되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지수끼리 더해서 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것 뿐이야. 자, 이거 선생님이 풀어서 볼게. 밑에다가 3이 2개니까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3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이거 3에 제곱한 거야. 3이 몇 번 곱해져 있어? 4번.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3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몇 번 곱해진 거야? 6번 곱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번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야. 지수의 합법칙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본 거야.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야. 자, 요거를 이해하고 우리는 자,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어떻다? 더해준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자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지수의 곱법칙이야. 지수의 곱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지수가 있어. 지수 형태로,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 3에 선생님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듭제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이 전체를 세제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자, 요 전체가 세제곱 됐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결국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요게 몇 개 있는 거야? 3의 제곱이라는 이 덩어리가 3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애들을, 자, 요 지수들을 다 서로 밑이 같으니까 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에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 지수의 합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요 3을 요 안에 있는 지수하고 서로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의 6제곱이라는 것을 바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지수의 곱법칙이야. 자,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루까지 잘 이해된 사람은 자, 한 명의 주자를 1루로 내보낸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우리는 주자 2루로 보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선생님하고 지금 지수의 합법칙, 곱법칙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자, 세 번째와 선생님이 네 번째를 같이 한 번에 하나로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도 3이고 얘도 3이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똑같이 3이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왜 선생님이 3이라고 하냐면 얘는 무슨 법칙이냐면 지수의 분배 법칙. 분배라는 건 뭐야?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분배해준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분배해준다 요 말이야. 그러면 지수의 분배 법칙을 쓸 때는 이렇게 합하고 곱법칙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밑이 다른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지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선생님 3번. 3번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3번 세제곱에 몇이 되어 있냐면 2제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결국은 이 덩어리 전체가 자 A제곱 B의 세제곱이라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전체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A제곱 B의 세제곱에가 얘가 두 번 곱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A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어? 앞에 있는 지수의 합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해 줄 수 있잖아. 자, 얘하고 밑이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밑이 같은 거니까 합법칙 이용하면 A의 4제곱. 자, 얘하고 B하고 B 밑이 같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지수의 합법칙 이용하면 B의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앞에서 우리 지수의 덧셈 합법칙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이 느려진단 말이야. 우리는 계산을 빨리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지수를 얘한테도 분배해주고 얘한테도 분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에 2하고 2 곱하면 4제곱 3하고 2하고 곱해서 B에 6제곱 이렇게 빨리 계산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의 분배 법칙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 나눗셈도 똑같겠지. 그러면 B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얘를 어떻게 제곱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지수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 제곱이 여한테도 곱해지고 여한테도 곱해지고 더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떤 아이들은 더하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B의 4제곱 A의 6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2루까지 주자가 같습니다. 우리는 3번 3루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를 3이라고 했고 자, 요거를 4라고 할게. 마지막 얘는 첫 번째 보면 지수 거듭제곱이 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얘는 지금
나누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합법칙, 첫 번째는 합법칙, 요 네 번째는 얘가 무슨 법칙이야? 지수의 차법칙. 그래서 차법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지수의 합법칙의 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의 대제곱 나누기 A의 2제곱. 자,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꼴로 바꿀 수가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꼴로 바꾸면 이 나누기를 뭐로 바꿔? 곱하기로 바꾸면 우리는 역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뒤에 수를. 우리는 나누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곱하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나누기는. 그러면 뒤에 수가 분모로 가니까 a의 제곱분의 a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얘는 a의 제곱이라는 거는 a가 2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고, a가 a의 4제곱이라는 거는 a가 4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분자하고 분모하고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남는 거는 a의 제곱 해서 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자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얘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이 지수끼리만 서로 빼는 거야. 그래서 지수의 차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제곱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자,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의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4보다 2가 이렇게 클 때, 자, 이렇게 클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m이 n보다 클 때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선생님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똑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선생님이 해볼게. 똑같이 나눗셈을 뭐로 고쳐? 곱하기로 고쳐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있는 수가 분자 분모가 바뀌지. 역수로 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써볼게. a의 제곱 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 뭐가 답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2 마이너스 2 지수끼리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a의 제로가 나오네. 아, 그러면 a의 제로승이라는 얘기는 제로에 이렇게 제곱이라는 얘기는
얘는 1을 말하는 거야. 꼭 기억을 해. 그러면 선생님 3의 제로제곱도 뭐예요? 1이에요? 맞아. 그러면 4의 제로제곱도 1이에요? 맞아. 5의 제로제곱도 1이에요? 맞아. 어떤 수의 제로제곱은 다 1인 거예요.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둬. 자, 마지막 3번.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작아. 이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한번 선생님 해볼게. 자, 이 나누기를 또 곱하기로 고쳐. 자, 그러면 뒤의 수가 역수가 되겠지. 그러면 a의 4제곱, a의 제곱. 자, 선생님 이거를 풀어서 볼게. a가 4번, 그 다음에 a가 2번.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약분을 해보자. 아, 여기 하나 안 썼네.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는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4에서 요 분모는 뭐에서 4에서 1을 빼는 거잖아, 지수. 아, 그런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뒤에서 누구 거를 빼주는 거야? 앞에 지수를 빼줘서 이렇게 분모로 내려오고 분자는 1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게. 3번. 그러면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게. 3번.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너희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7의 2제곱 나누기 7의 4제곱. 자, 누구에서 누구를 뺀다? 지수가 뒤의 수가 더 크네.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 분모 형태로 만들어줘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분자에는 1을 쓰고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뒤의 수에서 큰 거에서 앞에 거를 빼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4-2 하면 7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요거까지 이해됐으면 주자가 3루까지 나간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요 지수법칙, 지수의 합법칙, 지수의 곱법칙, 지수의 분배법칙, 지수의 분배법칙, 그 다음에 지수의 차법칙,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다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이 뭐부터 계산해야 될 거를 딱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듭제곱이 되어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수를 이용해서 이 가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거듭제곱부터 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가로부터 먼저 풀어주는 게 이런 문제들의 첫 번째 해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항상 나는 가로부터 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여기 이 문제 풀 때도 순서가 있단 말이야. 이 지수부터 먼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분배 법칙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부호, 항상 우리는 부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호도 이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도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지? 분배 법칙을 해줄 때, 제곱의 분배 법칙을 해줄 때 마이너스 1도 같이 해주고 여기 3, 여기 1 얘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A의 지수 분배 법칙 쓰면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 2 하고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호부터 이 문자 앞에 있는 개수부터 항상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분배 법칙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1 곱하기 A의 3 곱하기 2니까 A의 6제곱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B의 2제곱. 자, 얘는 옆에다 갖다 붙여서 선생님이 써줄게. 자, 요거 계산할 때 또 어떻게 계산할까? 항상 우리는 계산할 때 뭐부터 계산하라? 먼저 부호부터 결정한 다음에 계산하라 이 말이야. 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 곱하기잖아. 곱하면 어떻게 돼?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결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 자, 숫자를 볼게. 여기는 2 없네. 요 앞에는 뭐 1이 있겠지만 2하고 2라고 그럼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2하고 2하고 곱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A의 6제곱 그 다음에 A의 2제곱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밑이 같잖아. 그리고 다 곱하기니까 얘는 이 두 개는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지수의 합법칙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의 6 더하기 2 해가지고 8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없네. 밑이 똑같은 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B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됐으면 자, 너희들은 오늘 홈런을 친 거야. 그래서 역전을 했어. 자, 오늘 배운 거 꼭 기억을 해보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지수의 첫 번째는 지수의 무슨 법칙? 합법칙. 자, 너희들이 안 보고 한번 다 해봐. 쫓아해봐.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지수의 곱법칙 배웠지. 지수 합법칙에서는 꼭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밑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수의 분배 법칙. 곱셈과 나눗셈일 때의 지수의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지수의 차법칙. 지수의 차법칙은 크게 세 가지 나눠진다. 지수 첫 번째 앞에 있는 지수가 클 때는 그냥 편하게 지수끼리 빼준다. 지수가 서로 같아. 그러면 답은 뭐다? 1이다. 무조건. 뒤에 지수가 더 크네. 그럴 때는 무슨 형태? 분수 형태로 만들어주고 분자는 무조건 1. 그리고 큰 거에서 뒤에 거에서 큰 거에서 앞에 거 작은 거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줬어. 자, 요거까지. 꼭 다항식 꼭 기억을 하고, 이거는 다항식의 곱셈이 아주 기본이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를 꼭 익히도록 하자.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환희쌤이었습니다.